자, 선생님과 도전하는 한국사업 17번째 시간으로요. 4-3단원 서민문화의 발달과 서양 문물의 전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문화의 발달을 알아보면요. 먼저 이 서민문화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자,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문화활동은 양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가 되자 드디어 서민들도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배경은요,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경제적 여유를 가진 서민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민들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또 서당이 늘어나는 등 서민의 교육 기회가 증가되면서 문화 욕구를 서민들의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한글이 보급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민 문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풍속화, 민화, 문학, 판소리, 탈춤, 이 탈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풍속화는요, 주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현실감 있게 표현한 그림을 풍속화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홍도, 신윤복이 대표적인 풍속화가입니다. 민화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해, 달, 나무, 꽃 등을 그린 그림으로 이 그림 속에는 서민들의 소망이 표현되어 있어요. 서민들의 소망은 간단합니다. 오래 사는 장수, 아프지 않은 건강, 그리고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출세 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민화에. 자, 그림의 소재가 다양하고 그리는 방법이 일정한 형식이 없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한글 소설, 문학입니다. 당시 한글 소설은요, 한글이 보급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허균이 지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 그리고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화홍련전 등이 대표적인 한글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민들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설 시조도 당시 서민 문화 중에 문학 부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라고 하는 노래와 이야기가 섞여 있는 문화가 발달이 되는데요. 원래는 12마당이었는데 현재는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궁가 등 5마당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판소리는 나중에 원래 시작은 서민 문화였지만 나중에는 양반들도 즐기는, 그래서 서민과 양반이 모두 즐기는 문화로 발전되게 됩니다. 탈춤은 탈놀인데요. 장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탈을 쓰고 하는 공연을 탈춤 또는 탈놀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주로 양반의 겉과 속이 다른 면을 비꼬거나 놀리는 내용이 많아서 굉장히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탈춤, 탈놀이로는 봉산탈춤, 송파 산대놀이, 하회 별신굿 탈놀이, 고성 오광대 등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 문화의 발달 부분 중에서 이번에는 공예 부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예 부분은 청화백자, 옹기, 목공예, 나전칠기,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화백자는 흰 바탕에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린 도자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민들이 사용하던 것이다 보니까 실용적인 것들이 많아서 주로 항아리라든가 술병, 접시, 필통 등을 많이 청화백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옹기는 지금도 집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릇 중에 하나인데요. 곡식이라든가 간장, 된장과 같은 장류 등을 저장하는 그릇을 도자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장독대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옹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목공예는요, 밥상, 책상, 상자 등 주로 생활용품을 나무로 많이 만들었고요. 나전칠기는 어떤 거냐면 나무로 만든 건데 거기에다가 오칠을 합니다. 그래서 오칠을 한 나무 표면에 소라, 전복 등의 껍데기로 장식을 한 게 바로 나전칠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떡살, 조각보 등이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한 공예 부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또 서양의 다양한 문물들이 전래가 되는데요. 이 당시에 전래된 주로 다양한 서양 문물의 전래는요, 주로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을 통해서 세계 지도라든가 과학기술책, 화포, 자명종, 천리경, 이 천리경은 멀리 볼 수 있는 만안경을 말합니다. 이런 것 등의 서양 문물들이 소개됩니다.
자, 이런 서양 문물이 전해지자 이 서양 문물을 접하면서 중국을 세계 중심으로 여겼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천주교가 전례가 되는데요. 천주교는 처음에는 학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 종교가 아닌 서양의 학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학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서학은 나중에 종교로 발전해서 천주교가 되는데 이 일부 학자들이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인 후에 상민과 부녀자들에게도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나라에서는 천주교를 탄압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천주교 신자들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조선은 유교, 성약을 믿던 국가였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천주교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즉 효를 거부하는 거다라고 해서 탄압을 하게 되죠. 또한 나라에서는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평등 사상과 제사 거부가 유교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서양 문물의 전례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주어진 지도는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해서 조선 건국 직후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중국이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조선 중후기, 그에 비해서 조선 후기 중국에서 가져온 곤여 만국 전도에서는 중국은 세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곤여 만국 전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교류를 통해 서양 문물이 전해지면서 조선 사람들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핵심 개념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조선 후기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생활이 안정되면서 이들의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렇죠. 바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씨름, 서당 등의 모습을 그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풍속화가, 자, 풍속화가는 신윤복과 김홍도가 있는데 신윤복은 미인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씨름과 서당, 이거 외에도 그 다음에 담배를 써는 모습이라든가 탈춤 추는 모습을 그렸던 바로 김홍도가 대표적인 풍속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로 서민들의 소망을 표현했던 그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민화라고 하죠. 출세, 건강, 장수 등을 빌던, 복을 비던 그림이 바로 민화가 되겠습니다. 자, 천주교는 서양의 학문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되었고, 차츰 이것이 종교로 바뀌게 되면서 유교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탄압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민 문화의 발달과 서양 문물의 전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